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썰밤 채널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다가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 남편한테 배신당했다가 역전하는 이야기.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내 이야기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작은 아파트에서 부녀들이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없이 산 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러다 30에 남편을 만나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기로 참아오던 제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저처럼 시댁의 만행을 참고만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 많고 탈 많던 제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전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님, 그분은 시집 온 첫날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처음엔 이유도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하려고 애썼으니까요. 명절 때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했고 시어머니 생신엔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남편 월급에서 빠듯하게 생활비 쪽에 살면서도 시댁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지야, 너 언제 애 낳을 거야? 시집 와서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소식이 없니? 본격적인 구박이 시작된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물론 저도 정말 간절하게 애가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원 진료를 받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제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주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라 시험관 시술을 해보라고 권유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시험관 시술하면서 천천히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잖아.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가뜩이나 저를 못마땅해 하던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온갖 성질을 다 부리셨죠. 뭐?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들였지? 남들은 애도 숨풍숨풍 잘 낳고 친정도 든든한 며느리 들여 자랑이 늘어지던데 이건 볼품없는 홀아버지의 몸까지 성취하느니 혼수를 그따위로 해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저를 앞에 둔 채 대놓고 불량품 취급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혼수까지 운운하시다니 그제야 저는 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친정엄마가 안 계셔서 혼수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미움만 받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관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매일 주사 맞고 호르몬제 먹고 몸은 붓고 감정 기복은 심해지고 거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 시험관을 4번 시도했지만 전부 다 실패했죠. 기대했다가 실망해 제가 눈물 흘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괜히 돈만 날렸네. 병원만 좋은 일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에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위인아.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드리려고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속 편하게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시울만 붉혀도 시어머니에게서 호통이 날아왔거든요. 뭘 잘했다고 질질 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분간 여긴 발도 들이지 말아라. 3번째, 4번째까지 실패하고 나서 결국 저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지만 실패할 때마다 날아오는 어머니의 원망과 험한 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마디 위로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말려주지도 않고요. 그냥 술 마시고 한숨 쉬는 게 전부였죠. 남편은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운동하는 것 말고는 큰 관심도 없고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어요. 명절마다 구박받고 제사 때마다 애도 못 낳는 화상이라며 무시당해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왜 참았냐고요? 솔직히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혼자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친정아빠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한 거라고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죠.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 행복이었다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맘때 남편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는 남 밑에서 일했는데 결혼 2년 만에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제법 좋은 자리에 헬스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몸도 좋고 성실하게 가르치니 회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동만 잘하지 사업가 체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돈 관리도 엉망이고 시설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갔어요. 기계 상태도 노후하고 샤워실에는 곰팡이가 피고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회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시설 좋은 헬스장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남편 헬스장에는 손님이 뚝 끊겨 한 달 매출이 월세도 안 나올 지경에 이르렀죠.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오면 거실에 드러누워 술 냄새 풍기며 한숨 쉬고 가끔 욱하면 소리 지르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뭐라고 잔소리 한마디 못했어요. 날은 사업하느라 고생하는 거니까 이해해줘야지 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신 겁니다. 영지야, 너 친정아버지가 집을 줬다며? 네? 아, 예.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서울에 사시던 집 증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퇴직하시면서 시골에 내려가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이 필요 없으니 미리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고 연락하셨더라고요. 저희 부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신 거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빠가 간곡하게 말씀하시길래 못 이기는 척 받아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오신 겁니다. 예, 너 그 집 팔아서 우리 태진이 사업 좀 도와주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거든요. 네? 제 친정집을요? 아이 그래. 어차피 너 그 집에 아무도 안 살잖아. 네 아버지도 시골에 내려가셨다며. 괜히 아까운 집 놀리지 말고 팔아서 태진이 헬스장이나 살리면 좋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사업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선뜻 답이 나가지 않았죠.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빠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네 재산이 다 우리 태진이 재산인 거지. 지금 네 거 내 거 따지게 됐냐? 그러는 넌 그동안 왜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팽팽 놀고 먹었냐? 멀쩡한 회사도 그 시험관인지 뭔지 안다고 다 관두더니 돈만 퍼쓰고 애라도 낳았으면 말을 안 해. 네가 이 집에 시집와 그동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얘기만 나오면 전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약자이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넙죽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 여보, 진짜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말릴 줄 알았던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싫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당장 제 얼굴에 이혼 서류라도 던질 기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둘러댄 뒤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연한 듯이 저에게 친정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집을 팔아? 아빠가 평생 직장 생활에서 마련한 그 집을? 내 노후 자금 하라고 주신 건데. 하지만 그 집을 안 팔고 버티다 남편 헬스장이 망하면 시어머니는 아마 절 가만두지 않으실 게 분명했죠. 저는 그 구박을 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며칠이나 반복했어요. 그동안에도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헬스장 망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게. 진짜야. 그러더니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그간 쌓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아프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는 것만 빼면 그래도 아주 나쁜 인간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죠. 적어도 여자, 도박, 주사 이런 문제로 속을 썩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덕에 위기를 넘기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마워하며 저를 좀 달라진 태도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그 집 팔아도 될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니 이내 감정을 다스리며 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박서방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빠는 한숨을 쉬셨어요. 영지야, 그 집은 아빠가 너 노후 자금하라고 물려준 거야. 네 남편 사업 도와주라고 준 게 아니라. 알아 아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네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말리지 않을게. 근데 영지야,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이번 일로 일이 잘 풀리거든 박서방 잘 살펴봐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아빠는 오랜 사회 경험을 통해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요. 그 뒤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친정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 헬스장을 완전히 새로 꾸몄어요.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낡은 헬스 기구는 전부 최신식으로 교체했죠. 거기다 트레이너도 새로 뽑았고요. 능력 있고 외모도 출중한 젊은 남녀 트레이너로요. 남편은 신이 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번에 꼭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 기대해.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영지야, 네가 이렇게 큰 맘 먹을 줄 몰랐다. 그래, 이제야 내 며느리다운 짓을 하네. 잘했다, 잘했어. 네 남편 성공이 네 성공이지. 그때는 저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런 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정집 판 돈을 쏟아부어 남편 사업을 도와준 지 한 달, 헬스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낡고 칙칙하던 내부가 환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삐걱거리던 러닝머신 대신 최신형 기구들이 줄지어 놓였죠. 샤워실도 새로 꾸며서 깔끔해졌고 탈의실에는 은은한 향기까지 나더군요. 회원들 반응도 확 달라졌습니다. 우와, 사장님 기구 진짜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강남 헬스장 부럽지 않아요?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다 몸매랑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 기간에 제 동생도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더니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오픈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기존의 3배로 뛰더군요. 결정타는 연예인이 등록하면서 터졌어요. 제법 유명한 아이돌 출신 가수가 남편 헬스장에 다닌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 뒤로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고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2달째에는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의 헬스장에 등록하려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래, 내가 잘한 거야. 친정집 판 보람이 있네. 남편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술 마시고 한숨 쉬는 일은 전혀 없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신나서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여보, 이번 달 매출 대박이야. 완전 대박.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저를 볼 때마다 일단 인상부터 쓰시던 분이 남편 사업이 잘 되자 저한테 전화해서 먼저 밥은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셨거든요. 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전 정말 순진을 지나쳐 멍청했던 것 같네요. 헬스장의 인기에 한몫하는 건 새로 뽑은 트레이너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에도 참여했었죠.
그중에 이미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몸매 좋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남자 회원들이 그 트레이너에게 개인 강습받고 싶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헬스장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니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씩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한테만 유독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트레이너들은 손님 없을 시간에 헬스장 청소도 하고 물건 정리도 하는데 오직 그 여자 트레이너만 항상 특별 대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이상하게 거슬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한데 그맘때쯤 남편의 야근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12시 전에는 들어왔는데 그때는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원 상담도 밀리고 헬스장 관리할 것도 많아. 손님이 늘어나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네.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얼른 또 좋은 시간 갖자. 미나는 오빠 생각하면서 잠들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나? 오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물었어요. 여보, 미나 씨가 왜 당신한테 오빠라고 해? 남편은 순간 당황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못 말린다니까.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올라. 오늘 회식하면서 소고기 사주고 보너스 지어줬더니 신이 나서 그래. 술도 좀 마셨고. 그럼 이 하트는 뭐야? 하트? 그거? 그냥 여자애들은 그렇게 많이 보내. 뭐 별 뜻은 없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으니 저는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던 어느 날 그 문자 메시지 사건 이후로 일주일 정도 뒤였을 겁니다. 외출했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남편이랑 밥이나 먹을까 싶어 잠깐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었죠.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사장님이요? 그 미나 실장님이랑 점심 드시러 나가셨는데요. 네? 둘이서요? 제 말에 직원이 살짝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주저하며 말했어요. 네, 요즘 자주 같이 드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야근한다면서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것도, 핸드폰 올 때마다 화장실 가서 받는 것도, 쉬는 날에도 갑자기 특별 회원 상담이 있다며 나가는 것도요. 전부 다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잡돌이를 해? 아니 혹시 그러다가 내가 오해한 거면, 괜히 의심했다가 부부 사이만 나빠지면 어쩌지? 그래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문구적거리는 동안 문제만 더 심각해졌고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동종업계 종사자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떡 앉아 저를 매섭게 노려보셨어요. 제가 집 팔아 사업에 보태준 뒤로 늘 온화한 표정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참 만이야 입을 여셨죠. 영지야, 할 말 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고 귓가가 윙윙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 서류라니까? 너하고 태진이 이혼해라.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이혼을 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뭐? 왜라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네, 몰라요.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해요? 너 뻔뻔한 건 알았지만 눈치도 없는 줄은 몰랐다. 영지야, 솔직히 말해서 너 이제 이 집에 필요 없어. 뭐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연신 묻기만 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당당한 표정으로 제가 이혼해야 하는 이유를 읊어대셨습니다. 태진이 사업 성공했잖아. 안 그래도 완벽한 내 아들이 이제 돈도 잘 벌어. 근데 너는 뭐냐? 애도 하나 못 낳고 나이만 먹었잖아. 이제 40 넘은 네가 태진이한테 여자로 보이기나 하겠니?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머릿속이 복잡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업 성공한 게 누구 덕인지 모르세요? 제가 친정집 팔아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 지금 쪽박 찼을 거라고요. 그래서 도와줬으면 끝이지. 어차피 쓸데없는 지난 얘기 뭐하러 하니? 어차피 너한테 있는 거 그게 다 아니었어? 이제 더는 돈으로도 우리 태진이 도와줄 수 없잖아. 뭐요? 다시 말해주랴? 니네 집 이제 개털이지? 그러니까 도장 찍어. 소송당하기 싫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머니 이러시는 거 그 이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이 답답한 화상아. 태진이 요즘 헬스장 트레이너랑 좋아 죽는 것도 모르니? 젊고 예쁘고 몸매도 탄탄하고 아마 걔를 새 며느리로 들이면 손주도 금방 볼 수 있을 거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손주 볼 욕심에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가끔 보면 낌새가 이상하길래 내가 먼저 태진이한테 물어봤다. 둘이 만나는 게 확실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저를 보면서도 여전히 잔인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죠. 이미 기차 떠났어. 너한테 정 떨어진 남자 붙잡고 살아봐야 비참하기밖에 더해. 순순히 도장 찍어라. 오래 끌면 너만 손해야. 이혼 소송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문제의 남편이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자 익숙한 여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전 그제야 남편이 간다던 동종업계 종사자 모임의 실체를 깨달았죠. 그날도 역시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걸요. 같은 헬스 트레이너이니 동종업계 종사자가 맞긴 맞네요. 현관에 발을 들인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등장에 시어머니가 더욱 기세등등해진 게 느껴졌어요. 내가 태진이 일찍 들어오라고 불렀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먹을 것 같아서 본인한테 확인하라고. 저는 말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가 우리 이혼하래. 당신도 동의한 거야? 그 순간 제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남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뭐야?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 손주를 원하시는데 넌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뭐? 예전 같지 않아?
당연하지.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가 예전 같겠어? 남편은 고개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대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아이 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라. 그 미나라는 아이가 내 새며느리야. 젊고 건강하니까 애도 잘 낳겠지. 너랑 이혼하고 얼른 재혼해서 올해 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 좀 안아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에 더는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망해가던 사업이 번창하자 저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뒤통수를 치고 젊은 여자와 바람이나 그런 시어머니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었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자 탁자에 놓인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데 그 서류를 보자 조금 전의 슬픔과 분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감정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죠.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찍을게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겠다고 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전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도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자, 됐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서 살짝 웃기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오히려 할 말을 잃은 듯 멈칫했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을 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항상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지키려 노력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시어머니는 조금 맥이 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진짜 금방 찍네? 네, 이게 어머니랑 태진 씨가 원한 거 아니에요? 왜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치셨어요. 허! 얘가 생각보다 시원한 성격이네. 뭐 잘됐다. 기운 빼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니 좋지.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 인간들아.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어디 언제까지 여유 부릴 수 있는지 지켜보자. 그런 생각을 하니 절로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뭐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아끼고 사느라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거실로 나왔죠.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왕에 하기로 한 거 내일 바로 접수하자. 질질 끌어봐야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 그래, 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어차피 갈라서기로 한 거 그런 거에 미련 가질 생각 없어. 난 일단 나갈 테니까 나머진 천천히 생각하자. 그러자 남편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이혼이 성사되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뭔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 슬쩍 돌아봤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참, 당신한테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 어머니한테는 세상에 당신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만 깜빡였습니다. 무슨 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두고 보면 알 거야. 당신 앞으로 더 분발해서 살아야 할걸?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 집 앞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짐을 챙기며 불러놓은 택시가 딱 맞춰 도착해 있더라고요. 차가 출발하면서 창문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넋이나간 채 서 있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눈물이 담긴 집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기다려라, 박태진.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니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떠올리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사실 집을 팔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빠가 하신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잘 됐을 때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말이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설마 하면서도 한번 시험 삼아 남편을 돕기로 한 거예요. 어쩌면 정말 제 도움을 고마워하고 두 사람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집을 팔아 남편을 돕자 두 사람이 안면을 싹 바꾼 겁니다. 그때는 정말 허탈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린 두 사람을 보며 절망해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죠. 하지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도와줄 때 나름대로 이것저것 안전장치를 단단히 해놨더랬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냥 만약을 대비하자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의 배신으로 제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아빠가 어렵게 직장 생활하며 마련한 집을 팔면서 그 정도 생각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그냥 순진하게 돈을 전부 갖다 바친 줄 알았겠죠? 정작 바보가 누군데 저를 바보 취급했는지. 이제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될 두 사람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을 나온 뒤 저는 친구네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남편과 만나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곧장 아빠가 사시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자 깜짝 놀라시던 아빠도 자초지종을 듣더니 잘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게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농가주택이더군요. 나름 작은 정원도 있고 아빠가 직접 가꾼 텃밭도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좋다. 그렇지. 영지 너도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있고 당분간 여기서 푹 쉬어. 그럴게요. 이런 좋은 곳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저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매일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면서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며 사니 좋더군요.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뒷바라지 안 해도 되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다가 남편의 헬스장이 보이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기 내 피눈물이 녹아있지. 저는 남편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친정집 팔아서 리모델링 해주고 최신 기구 넣어주고 트레이너도 뽑아줬습니다. 그렇게 사업 키워줬더니 돌아온 건 이혼 서류였죠. 그런 상념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진님? 네, 저예요. 계약했던 임대 그만 끝내고 기계 반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상대는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동안 미뤄오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전 남편이 득달같이 연락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서영지, 지금 우리 센터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헬스 기계 다 드러내고 난리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우리 기계가 임대라는 게 진짜야?
너희 친정아버지 집 팔아서 우리 센터 기계 새로 바꿔준 거 아니었어? 어머, 벌써? 그 회사 일처리 엄청나게 빠르네. 계약 해지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바로 회수하는구나. 뭐? 그럼 정말 임대가 맞다는 거야? 아니,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내가 언제 기계 다 사준다고 한 적 있어? 그냥 싹 바꿔준다고 했지. 헬스 기계가 어디 한두 푼이야? 그래서 일단 임대해서 써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려고 한 거지.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제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자 전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갑자기 마구 성질을 부렸죠. 야,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계 다 새로 사준 것처럼 생색은 오지게 내더니 겨우 임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지금 계약 해지하면 난 장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신규 회원 뚝 끊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미치겠네. 그맘때 제가 얼핏 들은 소문대로 전 남편의 헬스장은 몇 달 리모델링 영향을 받아 반짝하더니 다시 회원이 줄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당연한 결과였죠. 처음엔 의욕 넘치던 남편이 또 예전 버릇 못 버리고 헬스장 경영보다는 자기 몸 만들기나 내연녀와 놀러 다니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마누라 눈치 볼 일도 없고 살판이 난 모양이었죠. 그러니 안 그래도 주변에 규모 크고 시설 깨끗한 헬스장이 자꾸 생기는데 경쟁이 될 리가 있나요? 저는 혀를 끌끌 차며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바람난 전 남편 뭐가 이쁘다고 임대료를 계속 내주겠어? 아참, 혹시 인테리어 사장님은 아직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인테리어 사장이 왜? 아,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조만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찾아갈 거야. 공사 잔금 줘야 하거든. 뭐? 잔금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원래 계약할 때 하자 보수가 다 끝나야 잔금을 주기로 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하자 보수를 하고 있었거든. 뭐 이제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잔금을 지불해야지. 뭐야? 그게 얼만데? 전체 비용이 5천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 주고 남은 4,500만 원 주면 돼. 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네가 공사 다 해준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잔금을 내라고? 갑자기 딴소리하는 건 당신이지. 인테리어 계약서, 헬스장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으니까 꺼내서 잘 확인해봐. 나랑 같이 사장님 만나서 계약할 때 다 확인했잖아. 원래 인테리어는 거의 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하자보수 완료하고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대부분이야. 나는 그런 거 몰라. 네가 계약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무슨 계약을 해? 당신 대신 관리한 것뿐이지. 계약서도 당신 이름으로 썼고 사인도 당신이 했잖아. 내가 그런 거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이냐?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자랑이다. 까막눈도 아니고 서류 쓰고 사인할 땐 적어도 내용이 뭔지는 확인을 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읽어보라고 해도 귀찮다고 안 하더니 이번 일로 공부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뭔가 계약할 때 꼭 조심하도록 해.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고. 이럴 시간에 얼른 잔금이나 구해봐. 그동안 회원 많이 받았으니 그 정도는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 회원 많이 받은 게 이럴 때는 문제가 되려나? 뭐? 아니, 이벤트로 1년 회원권 끊으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많이들 등록했는데 운동할 기계가 없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겠어? 나한테 이렇게 성질 낼 시간에 회원들 달래고 인테리어 잔금 구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기계도 다시 대여해야 하고. 당신 바쁘겠네?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 난 겁날 거 없으니까. 그렇게 대꾸하곤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저와 친분이 있던 헬스장 여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지금 헬스장 난리 났어요. 회원들이 들이닥쳐서 회원권 환불해달라는데
사장님이 한꺼번에 그 큰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도 대금 지급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하고 갔고요. 어머나, 그래요? 사장님은 어떻게 할 거래요? 모르겠어요. 일단 헬스기계 임대로 다시 들여놓고 회원들 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불신이 생겼는데 누가 또 믿고 기다려주겠어요. 다시 정상 운영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만 내더라고요. 주변에 좋은 센터들 얼마나 많은데 여길 계속 다니냐고 환불이나 해달래요. 그렇겠네요. 참, 김주임도 일자리 알아봐야겠네요? 네, 막막해서 한숨 나요. 김주임 일 잘하는 거 내가 알죠. 걱정하지 말고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전해주다가 다음 달에 다른 곳으로 출근하면 돼요. 내 친구가 요가 학원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사람 뽑는다니까 내가 김주임 추천할게요. 네? 그게 정말이세요, 사모님? 네, 들어보니까 거기보다 월급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저희 계산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임대한 헬스 기계들은 전부 회수해갔고 계약금만 내고 공사한 인테리어 잔금은 모두 남편의 몫으로 남았죠. 게다가 재오픈 이벤트를 남발하며 모은 회원들에게서 불만과 불신이 터져 소송까지 불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제가 혹시나 하고 안전장치 삼아 해놨던 일들이 모두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거죠. 물론 저에게 고마워하며 계속 변함없이 잘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태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센터 직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이 소송을 당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거야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상상도 못한 말을 꺼내놨습니다. 아니요, 인테리어랑 회원들 관련 소송 말고요, 상간 소송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상간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글쎄, 미나씨가 유부녀였다는 거 있죠? 그것도 3살 된 애까지 있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사장님이랑 모텔에서 나오다가 그 남편한테 딱 걸려서 비 오는 날 개처럼 두들겨 맞고 소송까지 당한 거예요. 사장님은 몸은 좋으면서 싸움은 못하시나 봐요.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정 있는 남자가 그렇게 헐벗고 남자들을 후리고 다니다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사장님도 참,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런 일에까지 휘말려서는... 이제 여긴 희망이 없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애도 뺏기고 남편한테 이혼당할 처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여기 찾아와서 사장님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니까요. 큰 소리요? 네. 사장님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요. 진짜 가지가지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유부녀 주제 처녀 행세하면서 자기 뒤통수 쳤다고 난리고, 아무튼 개싸움이 따로 없었어요. 그건 미처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 여자가 유부녀였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머릿속으로 남편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헬스 기구를 전부 회수당해 영업을 할 수 없고, 둘째, 인테리어 업체에서 잔금 때문에 소송을 당했죠. 셋째, 회원들한테 환불금으로 수천만 원 소송을 당하고, 넷째, 밀린 월세 때문에 상가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상간남 소송까지 당한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죠. 저는 아빠랑 이런 일들을 얘기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찌개 너무 맛있다. 그래?
입맛 돋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더 먹어, 많이 끓였어. 전 그런 아빠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랑 둘이 살던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한창 방황하다 다시 집에 돌아온 느낌이야. 아빠도 절 보며 웃어주셨죠. 고개를 돌리니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순간, 전 남편은 쏟아지는 소송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저와 연락을 주고받던 센터 직원이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사모님, 저 오늘 헬스장에 짐 가지러 갔었는데 사장님 어머니가 오셔서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영상 찍어 보내드려요.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동영상 하나가 첨부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자기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전 남편이 보였어요. 여기는 뭐하러 왔어? 이제 엄마한테 자식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너 그게 어미 앞에서 할 소리야? 사업 한번 망했다고 죽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퍼먹을 거야? 너 집엔 언제 들어간 거야? 전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헬스장에서 술만 퍼먹으며 울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오신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영지 내보내자고 했잖아. 이혼하라고 한 거 엄마잖아. 책임져. 그 말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뭘 어쨌는데? 바람은 네가 피웠지 내가 피웠냐? 쥐가 바람나서 마누라 놓친 주제 어디서 성질을 떨어? 엄마가 미나 예쁘다고 새며느리 들이자고 내 옆구리 콕콕 찔렀잖아. 난 그럴 생각까진 없었단 말이야. 적당히 데리고 놀다 말 생각이었는데 엄마 그 손주 타령 때문에 다 망친 거야. 너도 좋다고 했었잖아. 그땐 영지가 이혼 도장 찍어줬다고 좋아 죽더니 이제 와서 다 어미 탓하는 거야? 네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모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귀가 번쩍 뜨이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몰라. 나 이제 어떡해. 여기저기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그걸 어떻게 다 갚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너 이 집 팔면 되잖아. 그 집 팔아서 빚 갚고 넌 엄마 집으로 들어와. 그 말에 남편이 아예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말했어요. 집이 있어야 팔지. 엄마, 그 집 영지 아버지가 우리 결혼할 때 사준 집인 거 몰라? 당연히 자기 딸 이름으로 사줬지. 안 그래도 그 집 팔아서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고 알아봤는데 글쎄 서영지 그 계집애가 이혼하자마자 집을 팔았더라니까. 뭐야? 집을 벌써 팔았어? 그래서?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다음 주까지 집도 비워줘야지. 아니 넌 뭐하는 화상이야?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걔가 집을 팔도록 그냥 놔두면 어쩌자는 거야? 네 목도 주장을 했어야지. 나도 몰랐어. 어쩐지 재산 분할하자니까 급할 거 없다고 나중에 하자고 하더라고. 이게 넙죽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굴더니 뒤로 호박씨를 엄청 까놨더라니까. 이런 앙큼한 인간을 만났. 시어머니가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집을 팔아버린 걸 전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던 집 역시 저희 아빠가 외동딸 시집 보내며 마련해 주셨던 신혼집이었어요. 그 집을 사주시느라 아빠는 미리 퇴직금까지 정산받으며 무리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혼하자마자 당연히 그 집부터 팔아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전 남편은 여기저기서 소송을 당하자 집을 팔아 반씩 나누자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했죠. 어머, 내가 왜? 그 집 우리 아빠가 내 이름으로 사주신 거잖아.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 야, 결혼하고 10년이면 재산에 대해서도
나도 반은 권리가 있는 거야. 재산 분할 나중에 하자더니 네가 다 꿀꺽할 생각이었냐? 그렇게는 안 되지. 뭘 모르나 본데. 그 집 벌써 팔린 지 한참이야. 안 그래도 말해주려고 했는데 다음 달 초에 매수인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집이나 비워. 뭐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상황에 나더러 집까지 비우라고? 난 어디로 가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친 계시잖아. 거기로 들어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니? 야, 너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엄연히 재산 은닉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소송이라도 하자고? 좋아. 나한테 당신 바람 피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얼마든지 소송해 보자고. 누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다 따져서 재산 분할 소송하지 뭐. 까짓거 나야 이거 하나뿐이지만 당신은 지금도 정신없이 소송 중인데 하나를 더 늘리시겠다? 원하면 그렇게 해. 그런 제 말에 남편은 결국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접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이라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전 그날 오랜만에 두 발 쭉 뻗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꿈까지 꾸면서요. 그 뒤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얘 영지야, 우리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그깟 손주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며느리라뇨? 아니, 그 인간이랑 제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런 말씀이세요? 이러지 말아라. 네가 나는 미워해도 네 남편한텐 그러면 안 돼. 걔랑 너는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산 부부 아니니? 제가 남편이 어딨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인간 바람 피운 거 어머니가 저 아이 때문에 구박한 것까지 다 법적으로 문제 삼고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길 바라세요? 아니, 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니?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고작 요 정도로 무섭다고 하세요? 이제 저희 집에서 더 나올 게 없다고 개털이라고 하셨죠? 정말 개털이 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제 말에 전 시어머니가 힘없이 전화를 끊고 나자 또 전 남편이 연이어 전화를 걸어 죽는 소리를 했죠. 영지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 언제까지 할 건데? 전화번호까지 바꿔가며 이렇게 전화한다고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워.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고소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모든 게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속이 후련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이 시달리는 것을 보다 못해 하나뿐인 재산인 자기 집을 팔았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두 모자는 월세 반지하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이 일 저 일 알아보다 결국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헬스로 열심히 단련한 근육질 몸매를 그렇게라도 써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축하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전 요즘 친구가 운영하는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며 한창 요가를 배웠는데 저와 참 잘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내친 김에 지도자 자격증까지 따놨거든요. 취미로 배워둔 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 미처 몰랐네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합니다.
매일 요가 수업하고 주말엔 친구들도 만나고 시골에 내려가 아빠랑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만약 그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으면 어땠을까? 울고불고 매달렸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끊어내야 할 때가 있죠.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더군요. 저는 10년이 넘는 미련을 끊어내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 부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